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세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조 바이든 후보가 300표 이상을 얻어서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확정이 됐다, 이런 보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역시나 가짜뉴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1월 6일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그때 결정됩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끝났지만 주지사와 국무장관의 반대로 공개가 금지됐던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 도미니언 포렌식 결과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스모킹 건을 잡은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이용한 투표용지 부정 집계 의혹을 받으며 최근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받았던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의 도미니언 버팅 시스템 16개의 조사 결과가 현지 시각으로 14일 전격 공개됐습니다. 미시간주 제13순회법원은 미시간 국무장관이 내린 행정명령에 의거 공개가 금지됐던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대한 포렌식 결과 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이에 따라 공개된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포렌식 작업을 지휘한 러셀 램슬랜드 박사는 MIT 공대와 미 항공우주국에서 일한 보안 전문가 팀인데요. 이 팀은 앤트림 카운티 선거관리 서버, 집계 장비, USB 메모리 등 모든 장비를 포렌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려 68.05%에 달하는 의도적 집계 오류를 잡아냈습니다. 앤트림 카운티는 첫날 12,423표 가운데 바이든이 7,800표를 얻어 승리했다고 발표됐지만 이틀 뒤에는 17,000표 가운데 트럼프가 9,800표를 얻어서 승리했다고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 다시 바이든의 표가 또 1,300표 줄여서 발표하면서 오락가락했던 모습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소프트웨어 오류라고 했다가 다시 담당 직원의 개인적 실수 때문이라고 잡아댔는데요. 미시간주 주지사와 국무장관 역시 투표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투표기기 조작 가능성을 일축해왔습니다. 이번 포렌식 작업은 연합보안운영그룹 ASOG라는 별도의 독립된 전산보안업체가 수행했는데요. ASOG는 보고서에서 이 장비는 의도적으로 대량의 오류를 불러일으키며 외부에서 개표 판정을 유도하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다시 말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정선거를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말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팀은 해당 시스템이 미시간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앤트림 카운티의 선거 결과 역시 인증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선거 조작의 결정적 물증이 나옴에 따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초에 트럼프 법무팀이 이 도미니언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48시간이면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던 이 포렌식 결과가 열흘이 지나도록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시간주 국무당국에서 이것은 트럼프 선거팀의 음모다, 조작이다, 혹은 증거를 조작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포렌식 조사 결과에 대한 외부 공표를 국무장관 직권으로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트럼프 법무팀이 미시간주 법원에다가 이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결국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전격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 포렌식 결과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수의 득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최초에 보도됐던 대로 처음에는 바이든이 7,800표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있다가 갑자기 전체 투표자 숫자가 5,000표가 늘어서 17,000명 중에 트럼프가 9,800표, 바이든이 2,600표, 7,800표에서 2,600표로 엄청나게 숫자가 감소한 것이죠. 이 말인즉슨 처음부터 뭔가 집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이번 각 주에서 실시됐던 청문회를 보면 각 청문회에서는 도미니언에 근무했던 기술자들이 이 시스템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바꿔치기 한다라고 폭로한 바가 있는데, 도미니언의 그런 청문회 증언 외에도 이번 디지털 포렌식 감사 결과를 통해서 그것이 물증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이제 14일 선거인단 투표가 있었던 바로 그날 도미니언이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법정에서 이것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까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 바이든이 306명의 선거인단 표를 얻어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렇게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 보고 철렁하셨을 텐데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번 소식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 경합주 5개 주에서 결국 의회에서 추천한 공화당 선거인단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해서 경합주의 선거인단 명부가 2개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승패가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판 흔들었던 핵심 경합주 5개,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에서 선거인단 명부가 2개가 나왔다고 게이트웨이 펀딧이 현지 시각 14일 보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투표한 곳은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였습니다. 펜실베니아는 20명, 조지아는 16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 두 주의 주지사와 국무장관이 인증했다고 밝힌 선거인단은 모두 조 바이든에게 투표했지만 의회에서 내세운 선거인단은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습니다. 대규모 부정 시비가 있었던 네바다주 역시 주지사와 국무장관이 인증한 선거인단은 바이든에게 투표했지만 의회에서 공화당이 내세운 6명의 선거인단은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해서 이곳에서도 2개의 선거인단 명부가 나오게 됐습니다. 위스콘신과 애리조나 역시 의회에서 내세운 선거인단이 각각 10명과 11명의 선거인단이 바이든에게 투표했지만 여기서도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내세운 별도의 선거인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습니다. 16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미시간에서는 다소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주지사가 인증한 선거인단이 의회에서 바이든에게 투표하고 있을 때 공화당 주도의 의회 지명 선거인단이 주의회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가 병력에 의해 저지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시간 주지사는 경찰 병력 200여 명을 보내 주의회 회의장을 차단하고 공화당 선거인단 진입을 막았는데요. 공화당은 별도의 장소에서 투표해 결국 미시간의 선거인단 명부 역시 2개가 됐습니다. 이들 경합주에서 나온 선거인단 표는 모두 79표인데요. 논란 중인 2표를 빼면 조 바이든은 227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2표로 두 후보 모두 대통령 당선을 위한 선거인단 최소표를 충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류 매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날은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이고 각 주에서 보내온 선거인단의 표의 접수와 개수는 상원에서 판단합니다. 상원에서 표를 개수하고 인증하는 권한은 상원 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펜스 부통령이 경합주 선거인단 표 접수를 거부하고 하원 결선 투표를 요구해서 결국 하원에서 미국 46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또 기대했던 대로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지난 12월 8일 선거인단 선출 기한이었죠. 그리고 12월 14일 그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날이었는데요. 이 12월 8일과 12월 14일을 놓고서 사실상 14일에 투표를 하면 대통령 선거는 끝난다라는 주류 매체들의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3D 시약이라고 하죠. Declare the winner, 승자를 선언한다 라고 해서 조 바이든이 승자이기 때문에 이제 뒤집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심리전의 일환입니다. 미국 헌법에서는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일 외에는 그 어떠한 날짜도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선거는 헌법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20일 그 전에 결론이 나면 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스케줄상으로는 1월 6일 상하원 합동위원회 이 일정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이 일정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기존에 경합주에서 올라온 2개의 선거인단 명부를 보고 자, 이 주에서는 2개의 선거인단이 들어왔고 각각의 선거인단 명부 모두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접수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결국 미국 대통령은 하원에 지금 당신을 위기에서 구할 숫자는 2010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하원은 공화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결국 46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큐리티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